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공을 끌어오는 긍정 스피치 시간입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어요. 저는 정말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전 10시부터는 2시간 동안 수업이 있었거든요. 창조의 마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마술이 뭐냐고요? 진짜 시크릿의 법칙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나의 꿈을 이루고 소망을 실현하고 비전을 달성하는 그런 인생 수업입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창조의 마술 수업을 마치고 나서 불이 나게 경복궁으로 달려갔어요. 경복궁에서 제1회 문우식 소장과 함께하는 고궁 산책 시간이 있었거든요. 한 20여 명의 회원님들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요. 한 3시간 동안 그 경복궁 경내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우리 문화의 우수성, 그리고 우리 한민족 배달결의가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의 놀라움, 이런 것들을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세세곡절 구수하고 맛깔스럽게 이렇게 이제 가이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3시간 동안 고궁 산책을 마치고 나서 저는 일과를 마쳤느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다시 저녁을 먹고 주식회사 포웨이 회사로 와서 저를 또 기다리고 있는 창조의 마술 저녁반과 함께 2시간 동안 수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총 몇 시간을 한 거예요? 7시간을 제가 말을 한 겁니다. 2시간 수업을 했지요. 그리고 3시간 동안 고궁 산책, 경복궁 가이드를 했지요. 그리고 저녁에 다시 2시간 수업을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도반들과 함께, 벗들과 함께 또 재미난 수다를 떨었지요. 그런데도 그렇게 7시간, 길게는 8시간 정도 말을 하고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목이 쇠거나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목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팩트입니다. 진짜예요. 저는 그러면 이 성대가 무슨 철갑을 둘러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7시간, 8시간 목청을 다해서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갈라지거나 목이 아프지 않은 이유는 발성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일단 목소리, 매력적인 소리의 핵심은 소리가 맑아야 한다. 청아한 소리가 굉장히 좋은 소리다. 그리고 맑기만 하면 안 되고 울림이 있어야 목소리에 이제 깊이를 더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습관적으로 목을 과도하게 긴장시키거나 목을 누르면서 이야기하는 습관이 대부분 많은데, 그것을 소리를 좀 올려서 이 머리의 울림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여러분 그 이제 벨칸토 주성발성법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강의를 하고 또 경복궁 고궁 산책을 몇 시간씩 가이드를 하면서도 그걸 늘 머릿속에 유념을 하고 있었던 거죠. 주성발성, 벨칸토 발성. 성대의 이 목의 부담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리고 울림이 있는, 그리고 맑고 청아한 소리를 저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들리게 하는 그런 발성법을 저는 몸으로 익혔기 때문에, 또 습관적으로 그런 발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7시간, 8시간 장시간을 이야기를 해도, 대중 앞에 서서 연설을 해도 끄떡없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소장이 좋은 거 드시죠? 우리들이 모르는 비법이 있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도라지, 배즙 이런 거 잘 안 먹습니다. 누가 주는 사람도 없거니와 그런 걸 먹지 아니해도 중요한 것은 발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목에 피곤함이 없이도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풍부하고 맑고 매력적인 목소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여기에 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소리를 탁 올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입이 여기에 있다고 의식을 하고 여기에 말하자면 그 마음을 집중해서 허밍을 하게 되면 소리가 자연스럽게 입 안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위로 딱 올라붙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울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안에 공간이 있거든요. 이 코 안에 또 여기에 이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울림통으로 사용해서 허밍을 할 때는 눈을 크게 뜨셔야 됩니다. 눈을 크게 뜨면 자연스럽게 안에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소장님 어려워요. 아무리 여기에 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소리를 좀 올리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거 혹시 가성으로 하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가성으로 저는 안 되잖아요. 늘 저는 진성으로 소리를 내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가성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성으로 백날, 천날, 만일을 허밍 연습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나쁜 소리가 가성으로 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가성으로는 절대 소리를 내지 마시고요. 내 목소리, 진짜 목소리, 진성을 가지고 허밍 발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왜 잘 안 되느냐. 평생을 목에 힘을 주어서 소리를 내던 분이 목에 힘을 주지 아니하고 바로 말하자면 두성 발성을 하는 게 쉽지 않죠. 평생을 오른손잡이로 살아오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왼손을 길들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로 편안하게 왼손을 쓸 수 없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불편하고 어색해도 조금씩 하다 보면 요령이 잡힙니다. 요령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허밍 첫째는 그래서 가며 오며 운전하며 아니면 설거지하며 집안일하며 산책하면서 허밍을 많이 하시라. 입이 여기 있다고 소리가 이쪽으로 나간다고, 소리가 입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소리가 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허밍을 하셔야 된다 했습니다. 바이브레이션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습관이 돼서 그냥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울리게 울림토, 여기가 울리면 가슴도 울리고 배도 울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허밍을 많이 하시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가 발성 연습, 공명. 말하자면 이 공명주기라고, 공명을 우리가 목소리에 울림을 주기 위해서 공명을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밍으로 소리의 길을 만든 다음에, 그걸 소리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소리가 지나가는 아주 좋은 길을 만들어준 다음에 입을 하품하듯이 크게 벌려야 된다. 여러분, 말을 할 때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은식 소장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에요. 이렇게 소리가 대부분은 입 안에서 맴돕니다. 그러면 답답하죠. 그런데 입을 크게 벌리고,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입을 크게 벌려서 말을 합니다. 연설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인사를 할 때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은식 소장입니다. 이렇게 입을 크게 벌려서 이야기를 하면 목소리가 입 밖으로 툭 나오면서 자신감 있어 보이고 시원하게 들리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긍정 스피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목소리를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누구나 목소리가 매력적이라고 그랬죠? 잘 다듬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목소리를 갈고 닦은 다음에 그것을 입 밖으로 툭, 이게 이제 입 밖으로 짠 하고 이렇게 나와야, 그래야 이제 소리가 자신있고 당당하고 그러면서도 우렁차고 딱 중심이 잡힌, 저는 이걸 고리찬, 아주 그냥 목소리에 고리 차 있어야 돼요. 옹골진, 옹골찬, 그런 목소리가 되어야만 청중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내 소리를 듣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풍부한 생각과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마디입니다. 강사가 이제 딱 청중을 만나기 위해서 딱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인사를 딱 하고 한마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안녕하세요 문은식 소장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은식 소장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딱 자신감 있게 우렁찬 목소리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천지차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목소리를 입 안에서 맴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리가 입 안에서 맴돌기 때문에 자신감 없어 보이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겁니다. 소리를 입 밖으로 탁 꺼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입을 크게 벌려야 된다. 그럼 입을 크게 벌리면 어느 정도 크게 벌려야 되느냐? 하품할 때처럼. 하품할 때 여러분들 여기 관절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 이제 할 때는 여기를 딱 이렇게 잡고 여기 턱 관절 여기가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것처럼 이렇게 딱 그 정도로 벌려야 됩니다. 이렇게 딱 벌린 다음에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발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침을 삼키려다가 중간에 조금 삑사리, 네, 삑사리는 표준어가 아니죠. 고음말이 아닙니다. 음이탈이 났는데요. 울림 있고 풍부한 소리, 입을 크게 벌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밍으로 소리가 지나가는 길을 만든 다음에 입을 크게 벌려서 소리를 내면서 이제 음색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명하기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게 두 개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허밍하기와 공명하기를 합쳐서 허공읽기라고 했습니다. 발성 연습을 하듯이 노래를 부르듯이 책을 읽어라 하는 거였어요. 말은 한 사람의 인격과 능력을 상징한다. 이런 식으로 영혼은 말을 통해 그 숨겨진 모습을 드러내고 능력은 말을 통해 그 빛을 발한다. 결국 말은 인생을 좌우하는 가장 큰 열쇠다. 끝을 늘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네 마디로 끊어서 이렇게 노래하듯이 읽어야 하는데 끝에 단어의 음절을 늘려라. 마른 사람의 인격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런 식으로 책을 소리내서 읽으면 두성 발성이 자연스럽게 됨과 아울러서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소리가 둥근 소리가 됩니다. 모나고 가벼운 소리가 아니라 둥글고 깊은 소리가 나와야 하거든요. 이렇게 허공 읽기를 많이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5분, 10분 발성 연습은 아침에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래야만 몸이 그 소리의 길, 그 음색을 또 그 성대의 떨림, 진동을 기억해서 그 소리가 점점 습관화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허공 발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두성 발성 같은 것을 오전에 하는 게 좋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입술 노래, 입술 발성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어떤 분은 입술 털기 이렇게 하던데요. 그 말이 좀 예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입술 노래, 입술로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쉬워요. 입술을 그냥 막 떨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허밍을 하듯이 입이 여기 있다고 소리가 이렇게 나간다고 입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배에서부터 올라온 소리가 인중을 통해서 소리가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시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술 노래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입술 진동. 근데 이게 허밍하고 입술 진동하고 같이 되거든요.
이 입술 노래를 자주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허밍 발성이 되고 그리고 소리의 길이 만들어집니다. 옹골찬 소리가 되는 겁니다. 뼈대에 있는 소리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한 동요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맑아지고 깊어지고 뼈대가 만들어진다.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나리나리 개나리를 했는데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어요. 제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술 노래를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입술 노래를 단순하게 발음 교정으로 알려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건 아닙니다. 이 입술 노래는 자연스러운 벨칸도 또 두성 발성과 함께 그리고 소리의 길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발음 교정도 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운 건강사, 네. 이렇게 선구자 이런 식으로 입술 노래를 많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리가 위로 딱 올라붙으면서 더 맑고 청아하고 깊은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입술 노래를 할 때 배에 딱 힘을 주면 이게 이제 복식 호흡, 복식 발성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며 가며 이렇게 입술 노래도 많이 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누구나도 목소리를 정말 아름답고 청아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목소리가 행운을 끌어온다 하는 겁니다. 네, 소장님 목소리가 행운을 끌어오나요? 맞습니다. 목소리에는 주파수가 있어요. 고유의 파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소리 컬러, 목소리 색깔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목소리의 온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행운과 성공, 연인,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목소리로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목소리의 온도, 목소리의 색깔이 부르는 마술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인가요? 어떤 분이 당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특히 이제 그런 선생님은 흔치 않은데요. 선생님으로부터 왕따와 정서폭력을 당했다. 그래서 소장님이 조금 이렇게 상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파일 하나를 보냈어요. 어떤 파일이냐? 학교에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 그리고 그 가해자라고 지목받은 그 선생님, 그리고 교감 선생님, 뭐 이런 관계자들이 앉아서 회의를 하는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으냐에 서로 이제 각자의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이제 것을 녹음을 해서 요새는 핸드폰이 녹음 기능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냥 뭐 007 첩보 작전을 해도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요새는 핸드폰 기능이 좋아져서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서 보내셨어요. 그 회의 내용을. 소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사건을 이 일을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을지 고견을 지혜로운 말씀을 부탁합니다 하면서 이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이제 그 파일을 탁 들으면서 아차 싶었습니다. 야, 이거 사건이 굉장히 커지겠구나 라고 이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왜냐하면 그 교장 선생님의 말씀, 특히 그 목소리의 온도가
너무 차가운 겁니다. 마치 판사님이 판결을 하듯이 그렇게 차갑게. 네, 알았습니다. 다음 분 말씀해 보세요. 네, 학부모님 하신 말씀 다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네,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해 보시죠. 교감 선생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이렇게 아주 몸이 건조하면서도 차가운 그런 영하 한 18도 정도의 차가운 목소리로 교장 선생님께서 그 만남을, 그 회의를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럴 경우 학부모는 굉장히 서운함을 느끼고요. 아,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일로 대하는구나. 나의 마음과 나의 상처와 나의 이 억울한 마음을 헤아려주고 공감해주는 게 아니라 빨리 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급급하구나 라고 학부모들은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 파일을 딱 듣고 나서 이거 사건이 커지겠는걸, 큰일 났다. 왜냐면 학부모는 전혀 그 교장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의 이 목소리의 온도를 통해서 치유받거나 위로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모임을 통해서 억울한 감정만 더 깊어졌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학부모님이 도저히 억울해서 못 살겠다면서 교육청 민원 게시판에 제소를 하겠다, 어디에 고발을 하겠다, 관청에 들어가서 항의뿐만이 아니라 이 학교에 징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제 소동이 커진 겁니다. 목소리의 온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 교장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틀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대부분 맞는 말씀이고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싶은데 목소리의 온도가 지나치게 차가운 겁니다. 네, 학부모님 말씀 다 하셨죠? 다음에는 교감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렇게 목소리의 온도가 차가우면 그 내용이 아무리 좋고 합리적이라도 사람의 마음에 스며들지가 않습니다. 목소리의 온도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엊그저께 동사무소에 가서 요새는 동사무소라고 안 하죠?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이제 간단한 서류를 띨 일이 있어서 저는 이제 동사무소에 갔는데요. 동사무소에 가면 저는 그런 관공서에 가면 제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번호표를 뽑고 이제 제 번호가 띵동 하고 이제 울리면 딱 가서 그 번호표를 내밀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제 먼저 인사를 하는데요. 대부분 제가 인사를 해도 그냥 본체 만취합니다. 워낙 바빠서 그러시겠죠. 우리 공무원님들이 얼마나 나란 일을 하시기에 바쁘시겠습니까? 그런 주민센터에서. 그래서 이제 그날도 제가 이제 딱 가가지고 저는 항상 먼저 인사하니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이렇게 주민센터의 공무원들이 요새는 굉장히 친절해지셨어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면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또 인사를 안 받아주시는 분들도 덜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제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는데 딱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지그시 반갑게 이렇게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컴퓨터 작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눈을 치켜서 제가 이제 서서 인사를 했으니까 눈을 이렇게 치켜서 뜨시면서 어떻게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딱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반갑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먼저 인사를 했는데 막 일을 하다가 눈만 살짝 위로 치켜뜨면서 어떻게 오셨어요?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저는 물론 마음 공부를 한 사람이라 그렇게 굉장히까진 아니었습니다만 저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분이 틀린 말씀을 하는 건 전혀 아니죠. 어떻게 오셨냐고 묻는 건 당연한 거죠. 무슨 일을 도와드릴까요? 뭐 이런 뜻이겠죠. 어떤 업무를 처리해 드릴까요? 이런 의미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가 매우 차가웠어요. 이렇게 눈을 치켜뜨면서 어떻게 오셨는데요? 이것은 마치 나한테 싸우자고 시비 거는 것과 같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투 때문에 목소리의 온도 때문에 오해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남자분들. 마음은 안 그런데 마음은 여기에 화롯불이에요. 아궁이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너무 따뜻해요. 그런데 목소리의 그 온도와 억양,
그리고 목소리의 색깔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이 굉장히 차갑고 그리고 말을 할 때마다 공격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그냥 짜증을 부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언어의 온도라는 뭐 그런 책도 있지만 언어의 온도보다 더 중요한 건 목소리의 온도입니다. 제가 오늘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했는데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지하철 기관사 선생님께서 그 안내 방송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승객 여러분, 여기는 고속터미널입니다. 네, 바쁘신 분들은요, 여기에서 하차하셔서 다음에 오는 급행열차를 이용하시면 더 빠르게 갈 수 있지요. 이 열차는 사평역에서 급행열차를 먼저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목소리를 굉장히 귀담아 들은 거예요. 목소리가 그렇게 좋거나 아니면 말씀하시는 게 세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간 사투리 억양이 섞여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노래하듯이 승객 여러분, 여기는요 고속터미널입니다. 이 기관차는, 이 열차는 일반 열차입니다. 다음에 오는 급행열차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빨리 가실 수 있겠지요. 저희 열차는 사평역에서 급행열차를 먼저 보내고 출발합니다. 이런 식으로 노래하듯이 정말. 그래서 제가 너무 특이하시다. 아마 저분은 일하는 게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신가 보다. 일부러 억지로 그렇게 내려고 해서 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이렇게 승객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시고 간다는 것이 정말 즐겁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기쁨과 보람을 많이 느끼시는구나. 그 에너지가 느껴지는 겁니다. 비록 목소리는 조금 이렇게 피곤하신지 목소리가 좀 갈라지셨어요. 그리고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고속터미널입니다. 승객 여러분, 바쁘신 분들은 뒤에 오는 급행열차를 이용하세요. 그러면 목적지에 빨리 갈 수 있지요. 왜냐하면 이 열차는 사평역에서 고속 급행열차를 먼저 보내고 출발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자기야, 빨리 와야지 왜 이렇게 늦는 거야? 나는 지금 10분째 기다리고 있어. 화났냐고? 전혀 화나지 않았어. 화난 거죠. 연인들끼리 정말 사랑하고 만난 지 이제 100일도 안 된, 그래서 정말 이 신선함과 싱그러움이 몽글몽글 솟아나는 그런 연인들. 자기야? 늦는구나. 알았어, 괜찮아. 뭐 10분 정도 더 기다리지 뭐. 같은 내용을 전달해도 이 말의 온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목소리의 온도, 말의 온도보다 오히려 목소리의 톤, 컬러가 다르죠. 아니야, 괜찮아. 10분 정도 기다리는 거 일도 아니지 뭐. 이거 하고, 괜찮아. 10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지 뭐. 우리 사랑하는 자기 만나는데 그 정도는 뭐 그냥 일도 아니야. 빨리 와. 10분 기다리는 거? 그 정도는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어. 이게 목소리의 온도가 다른 거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전달해도. 그래서 여러분, 목소리의 온도가 말의 내용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소리의 온도가 올라가야 실제로 내가 내는 목소리의 주파수가 달라지고 파동이 변하면서 따뜻하고 훈훈하고 좋은 일들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도 행운과 좋은 일들을 끌어올 수 있지만 이렇게 목소리는 주파수가 굉장히 강렬하게 우주로 퍼져나갑니다. 알았어. 10분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주파수하고 자기야 알았어. 10분 정도는 뭐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어. 나는 상남자니까. 이 온도하고의 주파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주파수가 우주에 쫙 퍼져나가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좋은 일, 행복한 일, 사랑스러운 일, 훈훈한 일, 행운이 그 목소리의 파동에 맞게, 목소리의 온도에 맞게 나에게
찾아오고 끌려온다는 것이죠. 목소리의 온도가 여러분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목소리의 온도를 어디에, 몇 도에 맞추는 것이 좋을까요? 도레미파솔 정도에 맞추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ARS 센터, 고객센터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솔 음정으로 고객을 응대합니다.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이제 강조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문은식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게 도레미파솔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거북하고 오버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부자연스럽습니다. 도레미파솔, 파솔 정도, 미파솔. 그러나 솔이 제일 좋아요. 가장 사람을 기분 좋게 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상담원 문은식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게 솔 정도에 맞춰진 음색이라면 그거보다 더 높아지면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반갑습니다. 웬일로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다 주셨어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너무 소리의 온도가 너무 높아도 오히려 사람을 거북하게 하고 저 사람이 약간 오바됐나? 아니면 무슨 의도가 있나? 여보 하고 부르면 남자들을 긴장하기 시작해요. 소리가 너무 높으면 그렇게 이제 오히려 상대방에 굉장히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너무 낮으면 사람의 마음을 축 처지게 하고 굉장히 또 기분 나쁘게 하죠.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친절한 상담원 문은식 소장입니다. 이렇게 너무 깔리는 목소리는 이 사람 뭐야? 좀비인가? 이렇게 이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기분을 좀 언짢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온도도 거북스럽고 불편하고 너무 낮은 온도는 사람에게 굉장히 안 좋은 느낌, 그리고 불쾌함, 기분 나쁜 감정을 일으키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도레미파솔 정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의 온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민망하지만 누구든지 제 목소리를 들으면 소장님 굉장히 편하네요, 그리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뭔지 모르게 마음이 포근해져요 하시거든요. 제 목소리 정도의 온도가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설명하기를 좋은 교회 오빠, 마음 따뜻한 절 오빠, 그리고 매우 배려심 깊은 성당 오빠 목소리입니다. 왔어? 요 정도의 목소리. 잘가, 안녕, 여기 앉으실래요? 뭐 차 한잔 드릴까요? 요 정도의 목소리. 교회 오빠, 절 오빠, 성당 오빠. 반대로 해도 되죠. 교회 언니, 왔어 은식아, 반갑다. 소식 좀 전하지, 왜 이렇게 소식이 뜸했어, 궁금했잖아. 요 정도의 목소리 온도. 아니면 절 언니, 왔구나. 우리 온 김에 부처님께 3,000배나 드리자. 정진하면 복 받지 뭐. 성당 언니, 왔구나. 우리 성모님께 기도드리자. 이렇게 목소리의 온도가 따뜻하면서도 포근한 도레미파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은식 소장입니다. 왔어, 반가워. 이런 목소리 온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솔 정도의 목소리 온도가 가장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호감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호감을 전하니까 우주가 보시기에 이야, 네 목소리 온도 아주 매력적이고 아름다워. 이 우주의 온도하고 비슷하네. 내가 우리 은식이에게 그런 따뜻하고 편안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은식이에게 축복과 행운과 복을 전달해줘야지 하면서 이제 행운과 복과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우주로 전달할 수 있는 에너지 주파수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마음도 있고, 여기 이제 제3의 눈이라고 하는 이 차크라, 있죠. 제6 차크라도 있죠. 그리고 이제 심장에서 나오는 주파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파수, 장풍을 쏘는 사람들은 이 손바닥으로 기운을 우주로 전달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그리고 가장 쉽게, 그리고 늘
우주에 나의 주파수, 나의 파동을 전달하는 것은 목소리다. 그 목소리가 소울 정도의 음색, 높이, 그리고 이제 온도를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이것이 행운을 끌어오고 또 좋은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따뜻하고 매력적인 목소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의 온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목소리의 온도다. 그래서 내 목소리를 도레미파솔, 기분 좋은 소울 음색에 좀 맞춰보세요. 그래서 누구한테라도 이렇게 따뜻하고 명랑하고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력적인 목소리 주인공 되시고요. 그 목소리를 통해서 행운과 행복을 많이 만들고 끌어옵시다. 오늘은